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저축에 대한 대화와 소비, 지출과 관련된 어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저축상 타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에서 상을 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타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의 타다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상을 타다, 장학금을 타다의 타다는 받다의 의미가 있어서 상을 받다, 장학금을 받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 294쪽의 그림을 같이 볼까요? 294쪽에 있는 그림들은 돈을 저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네요. 첫 번째 그림은 금고에 돈을 넣어 두었습니다. 금고는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보관함인데요. 현금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금고 안에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은행에 저축을 해놓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은행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저축 방법이 있어서 집안에 금고를 놓는 것보다는 은행에 저축해 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저금통이네요. 보통 작은 동전을 모을 때 저금통에 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씨와 아주머니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 씨는 왜 아주머니에게 축하한다고 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큰 돈을 모으셨다고 했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머니, 이번에 저축상 타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유, 쑥스럽게 뭘.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런 상을 받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야. 아주머니처럼 힘든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신 분이 흔한가요?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이면 바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했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돈 모으기 어렵거든. 네. 그렇게 모으신 돈으로 3명의 자녀분들을 대학까지 다 교육시키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도 대신 내주신다면서요? 이젠 자식 교육도 다 시켰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만큼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제임스 씨는 왜 아주머니에게 축하한다고 했나요? 네, 아주머니가 이번에 저축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제임스 씨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주머니는 어떻게 큰 돈을 모으셨다고 했나요? 네, 10,000원이라도 모이면 바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편이 어렵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대신에 그 학비를 내주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대화의 내용을 잘 들으셨네요.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제임스 씨가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이번에 저축상 타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 문장은 이 단원의 제목이네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죠? 여기에서 상을 타다는 상을 받다의 의미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돈을 많이 저축하셔서 저축상을 받으셨네요. 제임스 씨가 아주머니에게 저축상을 타신 걸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쑥스럽게 뭘.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런 상을 받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야. 여기에서 쑥스럽다는 좀 부끄럽다의 의미인데요. 쑥스럽게 뭘에 뭘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쑥스럽게 왜 그래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한 돈도 많지 않은데 상을 받아서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배운 리을 따름이다 문법을 사용했네요. 아주머니께서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아주머니처럼 힘든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신 분이 흔한가요?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여기에서 흔하다는 많다, 보기 아주 쉽다의 의미로 이 문장에서는 질문하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흔하지 않다, 많지 않다,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처럼 힘든 식당 일을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신 분은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특별한 방법, 비결을 질문하고 있네요. 사실 저도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아주머니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이면 바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했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돈 모으기 어렵거든. 역시 돈은 아무나 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아주머니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비결이랄 게 뭐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비결이랄 게는 비결이라고 할 게를 줄임말입니다. 이 의미는 비결이라고 말할 것이 별로 없다의 의미죠. 또 단돈은 보통 돈의 액수 앞에 붙어서 아주 적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10,000원 앞에 붙어서 단돈 10,000원. 10,000원을 아주 적은 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만 모아도 바로 뭘 하셨죠? 네, 바로 은행에 가셔서 저축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아주머니의 생각입니다. 그럼 제임스 씨의 이야기도 계속 볼까요? 네. 그렇게 모으신 돈으로 3명의 자녀분들을 대학까지 다 교육시키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도 대신 내주신다면서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주머니는 3명의 아들, 딸들을 대학교 교육까지 시키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금도 대신 내주신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형편이 어렵다는 무슨 의미였죠? 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경제적으로 힘들다의 의미였죠. 또 여기서 대신은 따이티다이스. 등록금은 학교에 내는 교육비, 학비를 의미합니다. 아주머니의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교육시키신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요즘에는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학비까지 내주신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자식 교육도 다 시켰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만큼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아주머니는 이제 자녀들의 교육도 다 마쳤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번에 배운 문법 은이만큼을 사용했네요. 앞의 문장의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 문장에 나타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축상을 타신 아주머니와 제임스 씨의 대화를 하나씩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도 아주머니처럼 돈을 절약하고 저축해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럼 이제 소비, 지출과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 295쪽을 보세요. 위에 9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고가는 아주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시계, 고가의 가방은 아주 비싼 시계, 아주 비싼 가방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단어는 발음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고가가 아니라 고가라고 발음합니다. 다음으로 구매는 물건을 사다의 의미입니다. 기차표를 구매하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소비입니다. 소비는 돈을 쓰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수입입니다. 수입은 들어오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사원들에게 한 달 수입이라고 하면 월급을 의미하겠죠. 다음은 저가입니다. 저가는 고가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싼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가 상품이라고 하면 가격이 싼 상품을 의미합니다. 저가도 발음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고가처럼 저가라고 발음합니다. 다음은 저축입니다. 저축은 이미 대화에서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죠? 저축은 절약해서 은행에 돈을 모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에서 아주머니가 저축을 많이 하셔서 저축상을 받으셨죠? 다음은 절약인데요. 절약은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써서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물, 전기, 에너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물 절약, 전기 절약, 에너지 절약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은 수입의 반대 개념인데요. 조금 전에 수입은 들어오는 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지출은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이렇게 같이 말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과소비입니다. 과소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비 앞에 과가 붙은 단어인데요. 소비는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과소비는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비싼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계획 없이 많이 사는 것도 모두 과소비죠. 자, 여러분, 이제 단어들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은 설명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것을 잘 기억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써 넣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돈을 쓰는 것은 뭘까요? 네, 소비지요. 2번.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이었죠? 네, 과소비였습니다. 3번. 돈이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었죠? 4번. 반대로 돈이 나가는 것은 지출이었습니다. 5번. 물건을 사는 것은 구매라고 했죠. 6번. 비싼 값은 고가였고 7번. 싼 값은 저가였습니다. 8번. 아껴서 쓰는 것은 절약이라고 했죠. 9번. 은행 등에 돈을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에 단어들을 잘 맞게 쓰셨나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사 중 일부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써보세요. 선생님과 확인하기 전에 꼭 혼자서 직접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쓰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최근 각 가구의 수입은 줄어든 데 비해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서 가구는 가족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가족에게 들어오는 돈, 즉 수입은 줄었는데 반대로 교육비로 나가는 돈, 즉 교육비 지출은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활비를 줄이고 물건을 사지 않는 등 쓰는 돈, 즉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이는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일부 부유층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명한 고가의 제품만을 구매하는 등 부유층의 과소비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부는 일부분을 의미해서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또 부유층은 돈이 많은 계층을 의미하는데요. 돈이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명한 값이 비싼 고가의 제품만을 구매하는 등 돈을 너무 함부로 많이 쓰는 과소비를 한다고 하네요. 경제가 좋지 않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과소비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소비는 물건값 1,200원을 깎아가며 알뜰하게 절약하는 많은 소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1,200원은 정말 1,200원이 아니라 아주 적은 단위의 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뜰하다는 일이나 살림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잘 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허탈감은 뭔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일부 부유층들의 과소비가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사는 소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시민은 앞에서 말한 돈이 많은 부유층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시민들, 즉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물론 비싼 물건이나 좋은 물건들을 사고 싶죠. 그렇지만 경제가 안 좋은 요즘에 수입과 지출을 생각하면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알뜰하게 사는 우리 같은 시민들에게는 일부 부유층의 그런 과소비가 허탈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비와 지출과 관련된 대화와 어휘, 표현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학생이신 분도 있을 거고, 직접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돈은 우리 생활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거죠. 학생에게는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꼭 필요하고 회사원들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과소비로 그 돈을 다 써버린다면 남는 돈이 없겠죠. 자신의 수입을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생활에서 절약하고 저축한다면 좀 더 풍요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